이들이 그때 말해준 10개의 프로젝트 중 기억나는 건 자폐증, 피해망상, 우울증 등이다. 그런데 그들의 프로젝트는 과거에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내가 겪은 동네 기반 범죄 역시 내게 자폐증, 피해망상, 우울증 등을 만들기 위해 동네 사람을 선동하여 나를 괴롭혔던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뭐해? 지들 프로젝트는 실패인데. 이런 말도 했다. 외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한다고 했다. 자기네 나라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경찰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개인을 학대할 수 없다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말했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한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 마인드 컨트롤 범죄의 데이터가 제일 결과물이 좋다고 가해자가 말했다고 한다. 내 경우와 흡사한 결론이다. 참고로 마콘 피해자는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임을 깨닫는 거다. 결국 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범죄가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거다. 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책에 썼다고 한다. 출처는 내가 모르고 그 책을 읽은 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다. 모든 갈등이 없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난리가 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다. 그 외국의 심리학자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로 이런 전파무기 피해자들의 데이터를 보고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국인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유를 알고 피해자에게 혹은 약자에게 알리고 명확히 사실을 밝히려 해야 한다. 한국인의 감정은 그 이성을 억누른다. 일단 징그럽고 역겨운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다. 자기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자라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든 비웃고 괴롭혀야 직성이 풀린다. 피해자는 인체가 특정 장비를 가진 자에 의해 컴퓨터에 연동되어 있고 가해자의 두뇌와 피해자의 두뇌가 연동되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심지어 내 경우는 대중 앞에서 투시, 꿈조작 등 정작 나는 내가 어떤 일을 겪는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일반인은 자기 감정이 최우선이다. 자기가 타인에게 받은 역겨움, 징그러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중요하다. 진실규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 안 가는 상황을 단지 개인의 징그러운 초능력이라 믿는다. 하지만 한국인의 절반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회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근사한 사고방식도 갖고 있다. 이들이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개선하려고 주도하여 나서면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힘이 있다.